싶은 교육 채널. 자,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은 코칭을 위한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검사들을 배웠죠. 면접과 동시에 검사들을 배웠는데요.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하고 나면 당연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전에 이야기드린 절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연히 계획이 그 다음 작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아주 세부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뒤에 세부적인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면접이라든가 또는 진단검사들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뒤에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우리는 앞으로 이런 목표 하에 코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료를 고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즉, 이 대상 아동에게는 이런 자료가 적합해 보입니다라는 것들을 당연히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활동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배우신 암스트롱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를 해서 또 검사 결과를 참고를 해서 활동을 고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코칭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평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담겨야 되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절차이고요. 그 다음에 코칭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강의에서도 이런 비슷한 절차가 나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아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가 실시를 했던 평가와 그 보고서가 한 가지 보이실 겁니다. 진단검사 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은 5학년 12살 아동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진행이 됐던 그런 검사 평가 보고서인데요. 아래에 보시면 평가 도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앞서 소개를 드렸던 흥미와 습관에 관한 질문지를 쓴 게 거기에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성격 유형 검사 그리고 다중지능 검사도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부분은 넘어가고요. 평가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괄호 1번에 보시게 되면 질문지에 대한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아이는 고학년이어서 그런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데 흥미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림 그리기는 좋아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양한 그런 장르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분야는 역사와 과학, 그 다음에 지식, 만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그 안에서 고르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는 흥미가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책을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보시게 되면 MBTI 유형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결과를 보니까 ISFJ가 나왔다고 써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I라고 하면은 내향형이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문학을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에는 감각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좋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과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질문지의 결과 비슷한 면이 있죠. 그렇죠? 역사를 좋아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한 그런 측면과 지금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F 유형도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문학이라든가 등등 감동을 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J형이 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도면에서 약간 유리함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절차,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고 실천할 수가 있는 유형이라는 면에서 태도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먼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뭐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저희가
검사를 몇 가지를 해보게 되면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온 그런 결과, 여기에서도 나온 결과, 그렇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는 다른 거는 아직까지는 정확지 않지만 적어도 역사, 과학 분야 이런 쪽에는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이미 두 가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중지능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요, 환산한 점수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점수는 사실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 점수표, 그거랑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한 거라서 지금 소수점 이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양상은 비슷합니다. 자,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음악지능부터 8개가 나와 있는데, 음악은 43점, 신체운동은 50점, 논리수학은 58점, 공간은 54점, 언어, 자연친화까지 쭉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점수는 논리수학이랑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성찰. 두 개가 지금 동점이죠. 그렇죠? 58점. 가장 높고요. 그 다음 반면 제일 낮은 점수는 언어지능이죠. 그렇죠? 33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 아이는 논리 수학적인 면들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그렇죠? 잘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과학이랑 또 맥이 닿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자기 이해 성찰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좋아할 수가 있지만 특히 자기만의 시간, 공간, 자기만의 활동이 필요한 그런 중요한 아이라는 것도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점은 언어지능이 낮죠. 그렇죠? 따라서 이 아이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에는 관심이 좀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미 앞에 나와 있었죠. 그렇죠? 자기는 책 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또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외의 점수들도 지금 쭉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그래도 이 아이에게 매우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점수의 폭이 비교적 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금 낮은 것도 있고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40점, 50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양상을 사실은 가장 좋은 점수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로 지금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치우쳐 있지 않고 고로 쓴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그런 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느 부분은 더 높고 어느 부분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접근을 해나갈 때 높은 쪽으로 먼저 지향을 해나가면서 반대로 낮은 부분들은 보완해주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배우신 내용들이 있죠. 그렇죠? 그 내용들하고 연결을 지어보세요. 그랬을 때 논리 수학이 높다, 자기이해가 높다 라고 하는 부분이요. 반면 언어가 약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 언어 쪽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힘들어 하겠죠. 그렇죠? 일단 의미 파악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뭘 많이 쓰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에 반해서 논리적인 면, 수학적인 면들을 자극을 시키는 거, 그러면서 여럿이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아래에 보시면은 쭉 적어 놓은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은요, 표에서 보신 것처럼 논리 수학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 제일 높습니다. 또한 공간 지능이 그 다음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인간 친화가 같은 점수로 2등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쪽이 높은 편입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는 수를 쓰는 것 또는 논리적인 개연성을 알고 있는 것, 그런 쪽에 매우 유리하다고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못하는 게 무엇인가도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독서를 한 뒤에 활동을 할 때에는 논리력, 수리력 이런 쪽이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는 공간지능과 인간 친화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거기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요, 이런 결과들을 다 종합 정리를 한 거죠. 그렇죠? 앞서 이야기 드렸던 질문지, 그 다음에 성격 유형 검사, 그리고 다중지능에 대한 부분,
그 세 가지를 다 종합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런 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런 계획 하에 이런 코칭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적어 놓은 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약 및 제언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누구는 독서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러고 있지 못하죠, 지금 이 아이는요. 그렇다면은 물론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요소를 바꿀 수가 있다면은 아마 금방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요,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된다. 부모님께서 자극을 덜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실제로 학교로 만약에 상황을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주변에 뭐 책을 보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 도서관이 멀리 있다. 등등 뭐 이런 부분들이요. 네, 그런 것들도 원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먼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제거를 시켜줄 부분 제거를 시켜주고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환경을 바꿔주게 된다면은 더 이제 나은 그런 코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제가 어떤 내용을 적어 놓았냐면은요, 아무래도 언어가 낮은 걸 보니까 보통 이제 어른들께서는 선생님이라든가 부모님께서는 학년별로 책을 골라서 읽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특히 목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아이의 능력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4학년이라면 4학년 책을 보통은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절대 그렇게 제시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단계를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두어 단계쯤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5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들이 볼만한 그런 수준 책들을 골라서 먼저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아이가 유치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으려면은 쉽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에 대한 경험을 주고 능력을 쌓아나가는 게 필요한 그런 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은요, 더불어서 두어 단계 낮춰서 자료를 고르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럴 때 이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장르가 과학, 역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다른 분야는 나중에 역시 하면 되겠고요. 먼저는 과학, 역사를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접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활동에 대한 것도 제안을 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글쓰기에도 물론 취약하겠죠, 그렇죠? 어렵겠죠, 그렇죠? 따라서 글쓰기를 처음에 시키기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거, 이런 것들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할극, 그러니까 몸을 쓰게 하는 거죠, 그렇죠? 몸을 쓰게 하는 거. 그러면서 모둠으로 이제 무엇인가를 하는 것들을 지향을 하게 되면은 아마 도움도 받겠고 또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면들을 좀 지향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아마도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이 아이는 신체 운동 지능은 높아요. 근데 언어는 낮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연극을 한다. 연극은 몸을 쓰죠. 동시에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아이에게 높은 신체 운동 지능을 쓰면서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가 있죠. 물론 외우는 거 힘들어요. 저는 많은 대사 주지 마세요. 이럴 수 있죠. 그러면은 역할이 좀 적은 거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두 가지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한 아이에 대한 그런 평가 보고서를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죠, 그렇죠? 이걸 저희가 평가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재원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이게 아까 이야기 드린 두 번째 단계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자료를 골라야 되겠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대입을 시켜볼게요. 뭐라고 했냐면은요, 이 아이의 목표를 먼저 한번 정해본다면은 언어 지능이 지금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높인다 라고 세울 수가 있겠죠, 목표를요. 물론 매끄럽진 않습니다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A라고 하는 아동의 언어 능력을 높여준다. 그게 이제 목표예요. 자, 그 다음에 자료를 고른다고 했는데 단계를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전략이죠, 그렇죠? 하나의 전략. 두 단계를 낮추겠다. 그러면서 특히 이 아이는 과학 분야와 역사 분야를 좋아하니 그럼 특히 초반에는 그쪽 자료를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는 그러면 과학과 역사 분야에서 3학년 정도에 맞는 것들을 고른다라고 여기서 전략을 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활동을 정해야 되는데요. 활동도 역시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죠? 계속 이어져서 아까 이 아이의 다중지능을 보게 되니까 언어는 많이 지금 부족하고 신체가 높고 자기 성찰도 높고 더불어서 공간과 그 다음에 관계 지능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결을 지어서 언어에 대한 부분은 일단 최소화로 하고 대신 논리 수학이라든가 신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끔 공간도 마찬가지고 또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획서가 나옵니다. 하나의 계획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코칭을 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코칭을 해나가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늘 모든 수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항상 오차범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라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러게 되면은 처음에 세운 목표를 아마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뭐 네가 따라오지 못한 거니까 또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으니까 라고 그냥 합리화를 해버린다면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겠죠. 그렇죠? 따라서 계속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저는 계속 한 사람에 대한 면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환경이 학교라는 그런 환경, 그러면은 대부분은 학급 단위로 이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는 사실은 이 코칭은, 독서 코칭은 특히 1대1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득이한 상황이어서 집단으로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유형별로 아이들을 묶었습니다. 특히 이제 뭘 가지고 묶었냐면은요. 일단 자료를 골라주는 게 더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격 유형으로 아이들을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코칭을 집단으로 실시한 적도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정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한 적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사례를 다룰 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이번 시간은 계획에 대한 수립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계속 지금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가에는 면접, 면담, 그리고 각각의 검사들 쓴다고 설명을 드렸죠. 평가를 면밀하게 먼저 해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는 그에 따라서 정리 보고를 합니다. 결과 요약을 하는 거죠. 그런 뒤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목표를 수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반 아이들 또는 특정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코칭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세우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자료를 골라야 되겠고요. 이어서는 활동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준비된 내용에 따라서 실시를 해야 되겠죠. 마치 수업을 하는 것처럼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정 보완을 가하게 되면 처음에 세운 목표에 분명히 도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독서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는데요. 다음 강의랑 그 다음 강의에서 사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사례는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실제로 이제 행해진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책도 보실 수가 있겠고 활동에 대한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아마도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더 확인이 되고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다음 강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0강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